우리가 소중한 위기를 낭비하고 있다. 모든 위기는 인재다. 왜? 책임자가 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경제 위기 혹은 대형 사고, 참사의 경우에 많은 원인은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강원 전 KIC 한국투자공사 전 사장님과 함께하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은 네. 조금 주제가 묵직하더라고요. 네. 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예방하느냐, 오늘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위기라는 말 아닐까 싶은데 예, 삼성도 항상 위기고 그렇습니다. 가정 경제 뭐 국가 경제 항상 위기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시려는 건 약간 좀 특별한 위기? 아니요. 우리가 소중한 위기. 소중한 위기요? 위기가 소중하다. 이 소중한 위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역설적인데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예. Good crisis. 굿 크라이시스. 좋은 위기. 오. 그래서 이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사실 윈스턴 처칠이에요. 처칠이요? 예.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영국이 한참 공습을 받고 어려울 때 네. 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 좋은 위기를 헛되이 낭비하지 마라. 그러니까 위기를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겠네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말해서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다시 인용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이 오바마 대통령도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났을 때 비슷한 얘기를 했고 네. 당시에 이 말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때 비서실장 네. 램 에마뉴엘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램 에마뉴엘. 나중에 그 시카고 시장이 됐죠. 음. 근데 이 사람도 소위 똑같은 말로 소위 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 즉 좋은 소중한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에 대한 정의부터 소중한 위기가 뭔지, 낭비란 말은 무슨 말인지 이걸 같이 한번 따져보십시다. 일단은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 그 위기로부터 배워라.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일깨워지긴 하는데 일단 위기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기의 종류를 이제 나누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만 우선 위기의 특성을 보면요. 위기의 특성. 1. 위기는 예견하기 쉽지 않다. 그럼 예견했으면 위기가 아니죠. 그렇죠. 예. 예견하기 쉽지 않다. 예. 두 번째, 발생하면 피해와 희생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피해, 희생, 또 때로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자주 발생하지. 예견하기 힘들다. 발생하면 비용이 크다.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위기의 세 가지 특성. 네. 그런데 이 위기를 이제 나누는 방법은 재난, 참사, 혹은 경제 위기, 혹은 이번 같은 팬데믹 같은 것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기에 따라서 과거의 위기, 현재의 위기, 미래의 위기로 나누고자 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먼저 나눠보시는. 그렇습니다. 자, 과거의 위기는 극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과거의 위기는 다 지나갔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다 극복이 된 거겠죠. 그렇죠. 근데 과거의 위기가 지금까지 아른거릴 때도 있습니다. 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현재의 위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미래의 위기는 예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위기,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잘 대응하지 않으면 그 위기가 같이 현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자 강조드리고 이러한 위기를 우리는 새로운 단어인 소위 상시 위기, 소위 permanent crisis라는 말도 씁니다. 따라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해야 미래의 위기를 예방하느냐 하는 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기가 소중한 이유가 뭐냐? 왜 소중하다고 하냐? 1. 위기가 발생되어야 위기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아, 뭔가 수면 위로 드러나서 뭔가 터져야 아, 이 그렇습니다. 밑에 상처가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환자도 중환자도 아픔을 겪어야 아, 그 어디가 본질적인 원인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위기가 발생을 하면 소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고 네. 치유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보통 때는 개혁과 정책 채택이 어려웠던 것도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정책 개혁을 위기를 통해서 실시할 수 있다 하는 두 번째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고 원인에 대응하는 개혁 조치를 하면 미래의 위기를 예방하고 네. 예방하지 못하면 최소한 비용과 희생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가 좋은 위기라는 거죠. 즉 좋은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은 뭐냐?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원인 파악. 원인 파악이죠. 네. 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대응하는 5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위기가 터졌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대응이 긴급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응급 조치를 해서 그렇죠. 우선 막아내야 사태를 된다. 막아내야 예, 되겠죠. 예. 자, 두 번째, 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인이 뭔가 네, 네, 네. 심층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네. 세 번째, 원인을 찾아내면 네. 자, 책임자는 누구냐? 어허. 책임자 문책하고 네.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겠죠. 네. 자,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시스템 정상화를 통해서 네. 이제 옛날처럼 정상화되고 개선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다섯 번째가 재발 방지죠. 음흠. 되풀이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응급 원인을 찾기 전에 응급조치부터 응급 하고 조치. 예. 두 번째가 원인을 파악하고 세 번째 책임자 문책하고 피해 피해 보상하고 네 번째가 시스템을 정상화해서 다섯 번째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다섯 가지 단계가 사실은 부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면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단계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 응급 조치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재발 방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네. 사실 이 다섯 가지 다 중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 파악. 원인 파악이요. 원인 파악이 돼야 재발 방지책이 나오죠. 아, 또 원인 파악이 돼야 응급 조치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뚝이 터져 있는데 여기만 막고 있으면 어떻게 저기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렇죠. 예. 응급조치는 이제 원인 파악 전에도 하겠지만 예. 파악되면 더 응급조치가 효력이 있겠죠. 그만큼 이 다섯 가지 대응 중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저는 원인 파악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야지 책임자도 찾아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피해도 보상할 수 그렇습니다.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위기를 낭비하는 거가 나옵니다. 위기를 위기를. 그러면 어떻게 낭비하느냐? 자, 보세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많은 위기를 보면 어떻게 지내죠? 1. 책임자를 찾습니다. 누가 잘못했냐? 예. 책임자 문책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응급조치 다음에 이제 원인 파악 이전에 우리는 책임자부터 썼죠. 자, 책임자 문책을 하려면 두 번째 그 책임자가 사법 처리됩니다. 네. 그렇죠? 네. 수사받고 사법 처리가 되죠. 네. 세 번째,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그 책임자가 원인이 돼요. 아, 결국은 책임자 문책부터 막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다 그 사람 잘못 그렇죠. 이렇게 몰아가서 그렇죠. 우리는 책임자 문책하고 책임자 사법 처리하면 그 책임자가 원인이 돼요. 그놈이 나쁜 놈, 그놈의 그놈이 실수.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놈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 자, 그 다음엔 뭐냐? 모든 위기는 인재다. 음. 왜? 책임자가 늘 있으니까. 그렇죠? 책임자 문책하고 네. 책임자 사법 처리하고 책임자가 원인이고 따라서 책임자가 모두 다 인재의 원한이 되고 그렇게 책임자를 제거하면 재발 방지가 된 되죠. 것처럼 보이죠. 보이죠. 왜?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그 원인을 제거했으니까 책임자를 제거해 버리면 뭔가 원인이 제거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네요.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모든 위기, 네. 경제 위기 혹은 대형 사고, 참사의 경우에 많은 원인은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정책, 제도, 시스템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은 너무 모든 것을 책임자 문책으로 연결시키고 책임자가 원인이 되고 따라서 모든 위기는 인재고 인재가 없어지니까 재발 방지가 완전히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소중한 위기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되풀이 낭비만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언제까지 할 건가 하는 게 걱정이고 늘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말한 이런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과정을 보면 네.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하면 위기 재난이 정치화됩니다. 그러면 위기 재난이 결국에 사법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재난이 결국에 불법의 문제로 수사 대상의 문제로 늘 결론이 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 번째, 끝없는 논쟁과 정쟁을 합니다. 지금 정부의 책임이다. 아니 이 전 정부의 책임이다. 이 사람의 책임이다. 저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다 보면 또 국정감사하고 조사위원회 다시 만들고 정권이 바뀌면 또 옛날 했던 거 다시 조사하고 네. 다시 위원회 만들고. 네. 조사위원회, 재조사위원회, 재조사위원회. 그렇죠. 저는 이게 늘 안타깝습니다. 세월호의 경우에 네.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런데 조사위원회가 몇 차례 한 줄 아세요? 2014년에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였습니다. 네네네. 9번 했습니다. 예. 지금도 확연히 원인 파악을 끝낸 감은 들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끝났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예. 또 일각에선 또 재조사 요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끝이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도 과거의 위기가 지금도 아른거리고 현재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예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제가 이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과거가 네.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에 예방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현 정부, 현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현재가 과거를 지배해요. 과거를 다시 두추보고 과거를 다시 지배하게 됩니다. 그 과거가 미래를 지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가 미래를 지배해야 정상인데 우리는 현재가 어느 정부,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서 이 현재가 과거를 지배하고 다시 끄집어내서 막 그렇죠. 하니까. 그 과거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게 이게 비정상적이고 우리가 소중한 위기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게 뭐 공감하세요? 정치 뭐 진영 다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 무한 반복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네. 미국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08년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십시다. 예. 우선 금융위기로 수사받고 사법처리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때 뭐 파산한 회사가 있었을지언정. 거의 없어. 리만 브라더스의 이제 예. 폴더 회장이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야간에 소위 수사 대상이 되고 사법 처리된 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에서 네. 미국 국회 하원이죠. 하원에서 소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이란 소위 미국의 금융위기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3년 동안 이제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633페이지의 보고서를 내는데 네. 이 보고서에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위기 대응에 관한. 그런데 이 책 서두에 보면 이 보고서는 정책 참고를 제시한 게 아니라 네.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뭔지에만 국한해서 보고서를 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로 모든 위기의 원인을 주약을 하죠. 따라서 정책, 제도,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 개혁할 건가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미국의 경우 이제 2008년 금융위기에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제일 재발이 안 돼야 되겠다 하는 게 뭐냐면 공적 자금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공적 자금을 쓰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그렇죠. 98년 예. 외환위기 때. 그 공적 자금을 쓰게 되는 가장 나쁜 세 가지 원인. 네. 1.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예. 그러니까 너무 커서 쓰러뜨릴 수가 없다 해서 예. Too big to save. 너무 커서 구할 수가 없다.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예.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아. 그래서 많은 개혁 조치들을 하고 소위 자본 충실도를 굉장히 높이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의 근본적인 원인이 도덕적 해입니다.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대마불사니까 빚을 지면 엄청난 빚쟁이가 되면 시스템이 몰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공적 자금을 쓸 수밖에 없다. 네네네. 근데 가장 나쁜 세 번째 원인이 뭐냐면 금융회사가 이익이 날 때는 사유와 네. 자기들이 먹고 위기가 생기면 그 비용은 공적 자금, 즉 공유화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소위 공적 자금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 네. 은행을 쪼개야 된다. 작게 만들어야 된다. 자본 충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소위 적정 자본 수치를 네. 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가장 재밌는 게 공적 자금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위기에 갔을 때 네. 어떻게 파산할 건지 계획서를 내라. 아, 소위 resolution planning. 그러니까 멀쩡한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멀쩡한 상태에서 영업 잘 하고 있을 때 만약에 너네가 파산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그렇죠. 계획을 세워놔. 그렇죠.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많이 있죠. 따라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원인을 찾아서 재발 방지. 지금까지도 그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과 정책당국 또는 학자 간에 지금도 이런 알력과 이런 제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두 번째가 예. 9/11, 아, 9.11 사태. 9.11 사태. 네. 2001년에 3,000명, 정확하게는 2,97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이 사태를 보면서 미국에서 이 소위 9.11 사태로 그만둔 사람이 공직을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뭐 행안부라든가 무슨 우리나라면은 목이 다 날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럴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9/11이 났을 때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테러 집단의 그렇죠. 포인트를 맞추는 거고 소위 안전과 공안 검색에 미흡하고 정책과 제도의 시스템 강화에 간 거지 책임자 문책에 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기가 났다. 2008년에. 네. 9/11 2001년에 미국에 났다. 이랬을 경우에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법 처리되고 책임자로 낙인이 찍혔을 겁니다. 당연히 뭐 국토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렇죠. 다 날아가고 무슨 항공 무슨 뭐 처장, 그렇죠. 국장들 다 날아가고 다시 그 사람들은 그 공직에 발도 못 들이고 그렇습니다. 막 그렇게 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9/11 사태, 9.11 사태가 나와도 공안 검색 강화하고 미국 그 소위 정부 시스템 중에서 국토방위부를 만듭니다. 네. 홈랜드 시큐리티라고 그래서.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 경호도 이제 거기서 맡겠죠. 사실은 네. 그 전까지는 미국은 재무성이 대통령 경호를 맡았어요. 재무성이 재무성이요. 그것도 재무- 재미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획재정부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그렇습니다. 한다고요? 예. 그럼 나중에 한번 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것도 몰랐네. 그러니까 이 소위 9/11을 봐도 네. 미국의 경우는 모든 위기의 경우에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책임자 문책을 안 하고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 초안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저희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네. 98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죠. 그래서 뭐 금융 시스템의 개혁, 그다음에 대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고 많은 개혁과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네. 아직도 소위 대마불사, 네.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경우는 그 다음에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네. 카드 사태도 이루어졌고 상호저축은행의 케이스도 네. 있었고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소위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의 원인 분석에 좀 소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4년에 세월호 경우만 봐도 아, 네. 9번의 조사위원회를 거쳤지만 실질적인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위기를 낭비하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 원인 파악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에 중점을 둬야 되지 우리는 책임자 문책으로 그 책임자가 원인이 되고 모든 위기는 인재고 그렇게 하면서 재발 방지를 한 것처럼 착각하는 잘못을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미국에서는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 네. 상당히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 네. NTSB, 네.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그렇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좀 본따서 그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 교통안전위원회는 네. 무슨 일을 하냐? 어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성을 확보하고 네.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독립된 활동을 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낸다. 네. 그 모든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 이런 모든 거에 초점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냐에만 국한해서 조사를 한다. 아,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니. 그렇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무슨 규제나 감독에 아무 권한도 없고 네. 그저 권한이 있다면 조사하고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밝힌다. 그래서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국가 교통안전위원회의 네. 소위 회장, 부회장들이 부위원장, 네. 위원장이 더 맞겠네요. 네.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에 가서 초청받아서 강연을 합니다. 어떻게 이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운영이 되었는지. 네. 그러니까 우선 이 사람들의 소위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 5명의 위원회의 위원이 선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 5명의 위원들은 상원 의원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네. 대통령이 임명하고 거의 이제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그렇습니다. 위원회 조직처럼 그렇죠. 예. 그리고 정부 기구니까. 그 5명의 위원 중에서 네. 1명이 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국가교통위원회는 다른 모든 권한이 없고 그저 도로 위에서 참사가 일어났든 비행기 참사가 일어났든 해상 참사가 일어났든 모든 경우에 원인 파악만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만큼 중시한다는 거네요. 중시한다는 거죠. 상시 기구가 필요할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 파악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나라 뭐 경찰이 하네, 뭐 해경이 하네, 또 무슨 위원회 꾸려서 하네, 뭐 제3의 당의 추천을 기관에 받아서 한다. 맡기네. 그거 안 된다는 얘기. 당의 추천이 없이 상설 기구로 상원의 인준을 받은 5명의 위원회가 전문가들을 소집을 해서 그 아래에 두고 상시적으로 육상, 해상,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위기와 참사에 대해서는 그 원인 파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교통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 원인이 뭐였느냐. 네. 두 번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느냐. 네. 따라서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을 계획하는 밑거름을 분명히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운영 자체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국민 의식도 좀 같이 따라갈 필요가 분명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위 NTSB 국가교통위원회에 대한 컨셉을 저희들도 좀 활용을 해서 이런 것이 어느 정파의 정쟁에 정부의 정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 소중한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귀중한 위기를 네. 소중한 위기를 소진하지 않고 귀중하게 우리가 활용해서 재발 방지에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국민성을 탓하는 것이 있어요. 뭐 네. 아, 이래서 한국 사람은 안 돼, 네. 저래서 한국 사람은 안 돼. 근데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를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누굴 탓하고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국가적으로 봤을 땐 아, 이 기회를 우리가 시스템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적으로도 좀 기다려주는 것, 네. 그렇죠? 네. 함께 좀 함의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네. 것들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봐야겠네요. 사실 이거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조그만 시발점에서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